우리 아이가 여자친구를 강간했다고 고소당했어요. 듣기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범죄뿐만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미성년자가 첫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사례는 미성년자들끼리 성관계를 한 후에 고소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같은 학원을 다니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였는데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합의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범죄를 구성하고요. 13세부터 15세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19세 미만이다 라고 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다 라고 하면 범죄가 됩니다. 한편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성인이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안에서 고소인은 만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상담 시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내방을 했고, 의뢰인은 처음에 입을 떼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우리 아들이 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신 상태였고, 의뢰인도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가감 없는 사실관계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 부모님 보고 좀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상담실에서 나가신 이후에 슬슬 의뢰인은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입을 여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처음 한 말이 강간이 아니다 였습니다. 저희가 의뢰인한테 한 얘기는 좋아하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도 잘못은 아니다. 너가 강제가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너희 편이고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너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라는 얘기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라포를 형성한 후에 어린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했는데요. 소통이 진행되면서부터 저희는 의뢰인에게 비속어도 상관없다, 욕설도 상관없다, 너희끼리 말하는 용어로 설명해달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까 의뢰인은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다 데려다주기 위해서 학원을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여자친구네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30분 정도 스킨십을 했는데요. 상가가 다 문을 닫아서 불이 꺼져 있는데도 몰래 들어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가 건물 관리인이 오셔서 얼른 나가라, 문 닫아야 된다 라고 화를 내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우리 어리다고 무시하냐는 식으로 화를 한번 내고 건물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자친구 집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는데요. 여자친구네 집 층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전 층에서 멈췄고요. 계단을 반쯤 올라가서 계단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스킨십을 이어가다가 의뢰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바닥에 이불처럼 깔고 성관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고소인이 본인 위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고 체위를 여러 방향으로 바꾸기도 했다라는 등 매우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서로 나도 관계가 처음이라며 어색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30분가량 성행위를 이어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근처에서 4번 정도 멈췄는데, 그때 사람들이 내리는 소리 때문에 두 사람이 숨을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이어가던 중에 고소인 핸드폰이 울렸고, 고소인이 핸드폰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전화가 왔었던 것인데요. 이때 고소인은 우리 아빠가 너무 엄하다 라고 하면서 무서운 기색을 띠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고소인으로부터 모든 연락이 차단이 됐고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당신이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니 출석해야 된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본인 휴대폰에서 고소인과 대화했던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의뢰인 휴대폰에 더 이상 데이터가 수발신될 수 없도록 비행기 모드 켜고요. 얼른 보건업체에 대화 내용을 보건 맡겼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서 아파트 상가 CCTV와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선상 확보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로도
두 자료를 확보해달라고 남겨두었는데요. 이렇게 의견서를 내는 이유는 간혹 수사관들이 유선상으로만 말을 했을 때는 대처가 늦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혹시 대처가 늦어서 자료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에 당당히 자료 확보를 요청했던 것을 남겨두는 게 좋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다 확보한 후에 조사에 임했고요. 특히 복원된 대화 내역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하고 싶다라는 등 이런 것들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태도를 볼 때 고소인이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또 상가 CCTV를 통해서 성관계 이전에 상가에서 두 사람이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했던 점, 그리고 그 스킨십이 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강조했고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던 30분간 4차례의 엘리베이터 이동이 확인되는데, 특히 근처층에서 사람이 내렸다 타는 소리가 들림에도 고소인이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도 저희한테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서 고소인은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엄하다는 말을 수차례 해왔고 아버지를 매우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를 한 동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시키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합의한 성관계 이후에 강간으로 고소하는 이런 경우에 그 동기는 대부분 후회의 감정이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추궁을 당하거나 혼날까봐 성관계가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확보 자료들과 구체적 정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 간의 성관계라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순간의 두려움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 손으로 유리한 자료들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게다가 처음 겪어보는 두려움에 주눅이 들어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그치시기에 앞서서 우선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대처가 더 늦어져서 유리한 자료를 복원하거나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 의뢰인은 보호처분 또는 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사안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을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전문 이효석 변호사였습니다.